안녕하세요. 쉬운 기하 벡터 수능 길잡이의 이민혁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반갑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1강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저와 함께 1강부터 30강까지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과 수업 시작하기 앞서 1강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약속하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반드시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오셔야 됩니다. 즉, 오리엔테이션에서는요. 제가 이 강좌가 누구를 위한 강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강의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1강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수학 공부에 있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자, 누구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누구나 개념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념과 문제풀이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 교과서에 있는, 이 교재에 있는 개념들은요, 제가 모두 다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하다 싶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자, 이렇게 구성을 할 건데요. 추가 개념인데 우리가 내신이나 수능에서 특히 더 잘 출제가 되는 개념들을 추가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거를 더 알고 싶어요. 이런 코너를 만들어서요. 여러분들이 더 필요한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들 문제가 여기 있는 교재에 있는 문제들이 좀 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쉬운 문제들을 차근차근히 다 푸시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실에다가 자 플러스 1일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1일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수능 문제나 그 다음에 내신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검토하시면서 자 이렇게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하 벡터 여러분들 수능 길잡이가 기본에서부터 우리가 수능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제가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공식 하나하나 모두 다 증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힘차게 2차 곡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름이 한번 뭡니까? 적어 보겠습니다. 2차 곡선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2차 곡선이라고 하면 2차 곡선이 뭐죠?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대답을 못 하는데요. 제가 설명을 좀 잠깐 해드리면요. 2차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a의 x제곱에다가 플러스 by제곱 플러스 cxy 플러스 dx 플러스 그 다음에 2의 y에다가 플러스 f는 0 이런 꼴이에요. 그런데 x, a, b, c, d, e, f라고 이런 개수들은요. 반드시 실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x, y에 대해서 1차 식의 곱으로 1차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바로 2차 곡선의 정의입니다. x, y에 대한 1차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 2차 식이긴 한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좀 어렵죠, 여러분들.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x제곱에 플러스 예를 들어서 뭐 x, y는 0이라고 하는 이런 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2차 곡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1차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왜? x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y는 0 요런 꼴로 변형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 1차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됐네요. 그러면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다 하면 우리가 이제 풀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x는 0이거나 또는 바로 x 플러스 y는 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둘 다 직선을 나타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x는 0,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직선 두 개를 그리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2차 곡선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자,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좀 쉽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차 곡선 하면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쉬우려면 여러분들이 그 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혹시 2차 곡선이 있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미 원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되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요런 게 바로 2차 곡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전에 우리가 원이라는 것을 한번 배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쉽게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2차 곡선은 딱 뭐밖에 없냐면요. 바로 포물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쌍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2차 곡선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말들보다는 이렇게 이런 게 2차 곡선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고 가면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차 곡선을 여러분들 공부하기 전에 선생님은 꼭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2차 곡선이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2차 곡선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부분들의 바로 정의입니다. 이 정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능 문제나 내신 문제에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만들 때 포물선의 정의, 타원의 정의, 쌍곡선의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정의를 가지고 풀지 않고 우리가 물론 어떤 식을 가지고 푸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문제의 근본은 전부 다 정의다. 그러니까 어떤 단원들보다도 포물선, 타원, 쌍곡선은 정의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저랑 같이 하나씩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준비가 됐으면 이제 저랑 같이 2차 곡선 중에서 오늘은 포물선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기 때문에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보면서 하나하나 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이 왜 이렇게 유도가 됐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교재 보시면 6페이지가 바로 여러분들 포물선의 정의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포물선의 정의예요.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사실 포물선을 그 전에 2차 함수라는 것을 가지고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포물선이라고 하는 큰 틀을 배우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2차 함수를 배우는 게 아니고 그 포물선이라는 그 틀, 그게 뭐냐를 한번 배우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포물선이 뭐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먼저 어떠한 직선이 있어요. 직선, 정직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쓸게요. 정직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떠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쓸게요. 정점이라고 쓸게요. 자, 정이라는 말은 그냥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어떤 정직선에서부터 정점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렇구나. 어떤 얘기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정직선과 어떤 정점이 있습니다. 그럼 같은 거리,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쉽게. 자,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 여기 한번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 점만 있는 건 아니죠. 자, 또 어떤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 그대로 요렇게 또 여기 점도 있을 수가 있죠.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표시를 해드릴 것은 뭐냐면요. 여기 거리하고 여기 거리 같아야 되고요. 여기 거리하고 여기 거리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 또 하나 잡아볼까요? 자, 여기 점을 하나 찍어 본 다음에 요렇게 여기 거리하고 여기 거리가 같은 점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점들을 한번 모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아서 만들어낸 자, 요렇게 생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드디어 여러분들 포물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중요하다. 자, 제가 말로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직선과 어떤 점이 있어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집합들을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부른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용어도 들어봤을 거예요. 자치라는 용어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집합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뭐 자치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정직선과
정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는 수학적인 용어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정직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준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말이 좀 어렵죠. 편하게 생각하세요. 하나의 기준이 되는 선, 기준선, 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정점을 우리가 뭐라고 표시하냐면요, 바로 초점이라고 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준선과 초점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준선, 이거는 초점. 요 용어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 정점이 초점으로 바뀌고 정직선이 준선으로 바뀐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점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꼭지점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건 뭐가 되겠어요? 아, 축이 되겠구나.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지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초점과 준선이 바로 포물선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기억됩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포물선의 정의를 알아서는 어느 정도 문제를 푸는데 또 한계가 있을 겁니다. 뭔가 식을 가지고 유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배우는 게 바로 뭐냐면요, 이 포물선의 정의를 가지고 포물선의 방정식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와서 자,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여기는 뭐냐면요, 이제는 포물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의 방정식은요, 이제는 이런 포물선을 우리가 뭐 하고 싶어요? 좌표 평면에다가 옮기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옮기느냐? 가장 쉽게 옮겨 놓는 게 바로 일단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같이 X축을 이제는 그릴 겁니다. 익숙하죠? 그 다음에 Y축을 그릴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제가 초점을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초점이라고 하는 것을 X축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잡고 제가 이거를 F, 그리고 초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P,0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초점이에요. 그리고 자, 한번 보세요. 준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준선은 뭐였습니까? 기준이 되는 선. 다시 말하면 자, 이렇게 준선을 하나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거리하고 여기 거리가 같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X는 마이너스 P라고 부르고 우리가 준선, 초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거리하고 여기 거리가 같다. 그래서 요 점을 우리가 이제 꼭지점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요 점을 통과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 점만 있는 거 아니라 그랬죠. 자,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점도 마찬가지로 자, 요 점을 찍었을 때 여기 거리하고 여기 거리가 같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 거리하고 여기 거리가 같다. 그래서 여기 거리, 여기 거리. 그 다음에 여기 거리, 여기 거리.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들을 연결시켜 버리니까 바로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바로 포물선입니다. 자, 꼭지점은 원점으로 놓고 우리가 만들어버린 겁니다. 식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거를 표현하는 X, Y에 대한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만드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 점을 제가 P라고 놓겠습니다. 자, P를 제가 X, Y라고 놓을게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에 수선의 발, 이걸 우리가 H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F였어요. 그러면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론은 PH의 길이와 그 다음에 PF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거예요. PH의 길이하고 PF의 길이가 같다. PH의 길이하고 PF의 길이가 같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PH하고 PF가 같다. 다시 한번 PH하고 PF가 같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PH의 길이, 바로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인데 어차피 Y의 높이는 어떻습니까? 같죠. 그러니까 X 좌표의 차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X 빼기. 자,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P죠. 다. 마이너스 P니까 마이너스 P가 되고요. 자, 거리기 때문에 사실 절대값을 정확하게 씌워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PF의 길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길이니까 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의 제곱을 쓴 다음에 우리가 뭘 쓸 수 있습니까? 루트를 그대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가장 중요한 식이에요. 그럼 이걸 뭐 하겠어요? 정리하겠죠. 정리하기 위해서 제곱을 하겠습니다. 자, 제곱을 하면 이건 어차피 x 플러스 p죠. 그러니까 제곱하면 x제곱에 플러스 2px 플러스 p의 제곱이 되고요. 자, 이거 제곱하면 루트가 벗겨지죠. 예, 좋습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의 제곱에 플러스 뭐가 돼요? y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x제곱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p제곱과 p제곱이 지워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식 y의 제곱은 마이너스 2px가 넘어가니까 우리가 4px라는 포물선의 방정식의 기본 형태가 나타나는 거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공식이 바로 y제곱은 4px. 앞으로 y제곱은 4px. 아, p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p가 뭐예요? 라고 하면 여기서 보니까 p의 초점의 x 좌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이 p의 정확한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p라고 하는 거에다가 딱 절대값을 씌워버리면요. 이 p는 바로 초점에서부터 꼭지점까지 거리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좀 이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익숙하게 여기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이런 형태, y제곱은 4px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p랑 여기 있는 p는 다른 겁니다. 그죠? 이거 대문자, 소문자예요. 여러분들 혹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물선의 방정식에서 어떻게 포물선의 방정식이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과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포물선의 방정식은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그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할 내용이 있는데요. 보세요. 자, 요런 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포물선의 여러 가지 형태인데요. 이제 포물선도 이제 사실은 네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 네 가지 형태는요. 누구에 따라 달라지냐면요. 초점의 위치하고 그다음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포물선이요. 어디에다 입을 벌리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나눠지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는 y제곱은 예를 들어서 8x라고 하는 이러한 포물선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그리면 돼요? 여러분들 4p죠. 여기서 p는 얼마겠어요? 4p니까. 그렇죠? 이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4 곱하기 2 곱하기 x이기 때문에 p 값은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정확하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바로 여기서 2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여기 찍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2,0이면 준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예,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포물선은 어떻게 그리면 된다? 바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표시해 줄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요 거리가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이거의 그래프를 우리가 빨리 그릴 수 있겠구나.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는 뭐 x축이랑 y축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그래프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또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이게 마이너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12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y제곱은 마이너스 12x?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요? y제곱은 4 곱하기 마이너스 3에다가 x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바로 요걸 발견해내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포물선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릴 수 있을까요? 자,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건 여기죠. 마이너스 3이 있어요. 준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는 3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가는 모양. 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서로 같다라고 표시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가 음수면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것도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2차 함수에도 혹시 기억나죠? 최고참 계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러분들 또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2차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2차 함수 형태.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y제곱은 4px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걸 한번 써볼게요. x제곱은 4py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거와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 뭘 느껴야 돼요? 그렇죠. 바로 y가 x로 바뀌었죠. x가 y로 바뀌었죠. y가 x로 바뀌고 x가 y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게 무슨 대칭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y는 x 대칭이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이해돼요? y는 x대칭이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프 상으로 보면 y제곱은 4px가 있으면 우리가 이런 그래프가 될 거 아닙니까? p가 양수일 때, 그죠? 근데 말한 이런 그래프는 누구의 대칭이다? 바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 빨간색의 그래프는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알고 있던 무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아, 그래서 2차 함수도 포물선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아, 2차 함수도 이제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는 사실은 포물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과에서는 2차 함수를 포물선으로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포물선으로 표현하려면 우리가 2차 함수처럼 보이려면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y는 넘어가면 4p분의 1에다가 x제곱.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내용인데 모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에 대해서 y는 x대칭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그림을 좀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또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자 보세요. x제곱은 예를 들어서 4y라고 한번 해볼까요? 또 이건 어떻게 그릴까요? y는 4분의 1 x제곱을 생각하지 마시고 x제곱은 4y를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x제곱은 4py에서 여기서 p가 얼마가 되겠어요? 바로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4py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x축이라고 놓고 자, 여기를 y축이라고 놓으면 이렇게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0,1이 바로 되겠네요. 0,1이 바로 초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점이라. 아, 준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선은 y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같은 이 점들을 모아놓은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점을 그어도 마찬가지죠. 거리가 같다. 이 정의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 개로 표현해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럼 선생님, 음수일 때도 해주세요. 예, 좋습니다. 자, 다 해드릴게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x제곱은 마이너스 8y일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8y. 이건 뭘까요? 이거 4py에서 p가 마이너스 2죠.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자, 0,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 점을 0, 마이너스 2를 초점으로 하고 있고요. 자, 준선은 누가 준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y는 바로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무리. 어떤 점을 잡아도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표시해 주면 아, 이게 바로 포물선을 완성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포물선의 4가지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괜찮아요? 쉽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수능 길잡이는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기하 벡터를 처음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을 좀 완벽하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를 보시면 포물선의 방정식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짜잔! 이게 바로 여러분들 포물선의 방정식 4가지를 그냥 제가 이것만 이렇게 막 띄워놓고 이건 이거야, 이건 저거야, 이건 이거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정확하게 먼저 설명을 다 해드리고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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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4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자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포물선이 이렇게 4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제가 다 해드린 거예요. 하나. 그리고 이 부분은요, 제가 또 자료실에 깔끔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했으면 이런 내용들까지도 완벽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포물선의 4가지 방정식은 정리가 됐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꼭 먼저 문제를 푸시고 저랑 같이 하나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스타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포물선의 초점 F를 지나는 직선이 있대요. 그 다음에 포물선의 두 교점을 A, B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A', B'이라고 했을 때 A'의 길이가 3이고 B'B'의 길이가 6일 때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제가 강조하는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포물선은 뭐가 중요하다? 정의가 중요하다. 특히 더 초점과 관련된 문제들은 전부 다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초점과 관련돼 있다. 정의가 중요하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식이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포물선에 정의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초점이죠. 준선이죠. 초점과 준선이 포물선에 닿아요. 어렵지만 않습니다. 여기가 3입니다. 그럼 여기도 얼마예요? 같이 해볼까요? 거리가 같아요. 거리가 같아요. 여기 얼마겠어요? 3이 되겠죠. 예, 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6이에요. 그럼 여기도 얼마일까요? 6이죠. 예스. 6. 3, 3, 6, 6 같다. 이게 바로 포물선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의 길이를 구하래? 여기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의 길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얘와 평행선 하나 꽉 그어볼까요? 이렇게. 이 길이 구하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 3이고 여기 6이니까 여기는 9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여긴 6이고요. 여기 3이니까 여긴 3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는 아시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누구의 길이 A-, B- 바로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으니까 우리가 A-, B-의 길이는 루트에 바로 9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답은 루트에 81에서 9 빼니까요 72가 되고요. 70인데 얘는 6루트 2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거기서는 객관식인가요? 주관식인가요? 객관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정답은 우리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예제 1번을 풀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선생님 충분히 할 수 있네요. 이런 자신감을 계속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점 F를 초점이라고 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초점이다. 그리고 포물선에 의해 있는 점 P에서 축의 수직이고 포물선의 꼭지점 O를 지나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했어요. Yes, Q라고 했어요. 그리고 OF의 길이가 2라고 했습니다. PF의 길이가 5라고 했어요. PQ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점이 나왔어요. 뭔가 Y축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Y축이든 뭐든 아니든 간에 어차피 정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 여기서도 바로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 정의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뭘 그리고 싶어요? 그렇죠. 무조건 준선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선을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준선을 그려보면 그대로 준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2면 여기도 얼마겠어요? 그렇죠. 같은 길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또 5예요. 준선까지 거리도 5가 되는 겁니다. 그렇네. 그런데 여기가 2고요. 여기도 2니까. 이거 너무 쉽네요. 바로 여기의 길이는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바로 3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바로 PQ의 길이는 우리가 쉽게 3이라는 거 정리가 됩니다. 선생님 정말 쉽네요. 예, 포물선은요. 정의만 알면 풀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제도 아주 깔끔하게 풀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들 교재 한 장 넘어가 보시면요.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예제 2번도 계속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을 보시면요. 이걸 어떻게 풀어줄까? 자, 보세요. 초점 F가 2,0이고요. X는 마이너스 2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물론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요. 자, 여기 이렇게 되죠. 여기가 Y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돼요? X축이 되겠죠. 그리고 2,0이라고 하면 이미 이게 나와 있구나. 2,0. X는 마이너스 2라고 하면 X는 마이너스 2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포물선 자체가 그려지겠네요. 너무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물론 이 풀이는요. 거기 풀이대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여기를 P라고 놓고 X, Y라고 풀어도 상관이 없지만 뭐 굳이 이게 어차피 2이기 때문에 우리가 Y제곱은 4PX에서 P가 2라는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Y제곱은 우리가 8X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도 그려보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식으로도 표현해보고 아니면 이 점과 이 점까지의 거리랑 이 점과 이 점까지의 거리를 같다라고 놓고 제곱을 해서 정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제 2번도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물선이 초점이 마이너스 1,0 그리고 X는 1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계속 바로 풀어드리는 것보다 계속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여기 X축이고 여기 Y축이에요. 마이너스 1,0 오호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여기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뭐가 돼요? 바로 F가 되는 거예요. X는 1 X는 1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죠. X는 1이야. 자, 포물선의 모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이렇게 나타나겠죠. 예, 잘했어요. 중요한 건 뭘 표시하는 게 중요하다.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동일하다.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그럼 이러한 그래프는 여러분들 어떤 형태예요? 기본 Y제곱은 4에서 P가 얼마인?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Y제곱은 4PX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Y제곱은 마이너스 4X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도 쉽지만 너무 쉽네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도 꼼꼼하게 정리해주면 Y제곱은 마이너스 4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초점이 0,2고 준선이 Y는 마이너스 2예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에요? 그 전에 배웠던 그렇죠. 2차 함수 형태죠.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그려보세요. 원점이 있고요. 0,2 좋습니다. 0,2가 초점이에요. Y는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됐어요? 제가 잘 그리나요? 여러분들? 자, 최대한 X축, Y축 잘 그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똑같이 표현해보는 연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자,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식은 중요하지 어렵진 않죠. 우리가 y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p를 얼마로 생각하면 돼요? 바로 2니까 바로 8x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y제곱은 8x. 선생님 이런 실수도 하네요. y제곱 8x가 아니고 x제곱이죠. x제곱은 8y 형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거기 뭐가 정리가 됐습니까? 바로 유제 2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개념이 하나 정도 하면 일단은 교과 개념은 끝나는데요. 좀 짧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준비한 게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자, 포물선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 이동하면 여러분들 수원에서 이미 함수의 평행 이동, 우리가 도형의 평행 이동을 어느 정도 배운 상태인데요. 자,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y제곱은요. 4px가 있거나 x제곱은 4py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얘를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를 x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고 그 다음에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평행 이동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x 대신에 x-n, y 대신에 y-n을 집어넣는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y-n의 전체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4p에다가 x- 뭐가 됩니까? m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행 이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뭐 평행 이동할 때 뭐 초점이 어떻게 된다, 준선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외우는 것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식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프가 이동되죠. 그래프가 이동되면 누가 이동되겠습니까? 꼭지점이 이동되겠죠. 초점도 이동되겠죠. 이겁니다. 그 다음에 준선도 어떻게 되겠어요? 준선도 X축으로만 이동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 자체를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평행 이동이 나왔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y제곱은요.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형태로 표현되거든요. 자,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이렇게 바꾸는 연습은 여러분들 원의 방정식에서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바꿨죠. 중심과 반지름을 우리가 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바로 요 식을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문제를 풀면 이렇게 하면 되구나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포물선의 방정식이 초점의 좌표하고 준선의 방정식 각각 구하라고 했는데 아까 요게요. 선생님이 얘기한 요런 방정식.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완전제곱식 고쳐주세요. y에다가 자, y제곱에 마이너스 2y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4x를 넘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x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플러스 얼마를 해야 돼요? 1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9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8이 넘어가니까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쓰면 돼요? y-1의 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로 정리해 주시면 얘는 x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y-1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2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에서 평행 이동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러한 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초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어디에서 왔는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식은 원래 식이 뭐였어요? y제곱은 마이너스 4x라는 식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y제곱은 마이너스 4x? 그러면 원래 초점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초점이 뭐였어요? 마이너스 1,0이었는데 x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바로 1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점의 좌표가 그대로 변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뭘 구하래요? 준선이 뭐였어요? 원래 준선이 바로 x는, 자, 원래 준선이 뭐였습니까? x는 1이었죠. x는 1이잖아요. 초점이 마이너스 1,0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준선은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하고 있어요? 바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으로 이동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뭐예요? 초점의 좌표. 준선은 바로 x는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교재에 있는 문제, 포물선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8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벌써 타원이 나오는데, 자, 제가 일부러 시간을 조금 남겨둔 이유가 여러분들이 혹시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고 싶어서 제가 개념들을 더 알고 싶어요라는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필요한 내용들을 한 2가지 정도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정리가 안 되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수능이나 내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스타일로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더 알고 싶어요입니다. 포물선에 대해서.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포물선의 작도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떨 때 또 포물선이 나올까 궁금합니다.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포물선이 나오는데, 자, 이런 상황을 외우시지 마시고요.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돼요? 이게 포물선이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식하는 게. 됐어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한 직선이 있어요. 또 원이 있어요. 이 직선하고 원이 동시에 외접하는 원의 중심의 집합은 포물선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자라는 얘기인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직선하고 원에 동시에 외접한다. 자, 동시에 외접하면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도 한번 그려볼게요. 또 여기 가운데도 한번 그려볼까요? 저 가운데 이렇게 한번. 이 중심의 자체가 포물선이 된다는 걸 보여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합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점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 중심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를 한번 이어볼게요. 쭉 이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는 고정된 반지름이에요. 여기를 제가 이렇게 R이라고 놓겠습니다. 편하게. 고정된 R.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기는 다 달라지죠. 어떤 원인에 따라 달라지니까 제가 X라고 변하는 반지름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어요? 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R, X. 그러면 이 길이와 어떤 길이가 같게 되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있는 요 선을 좀 이렇게 한 번 더 옮겨보자. 요만큼 옮겨보자. 요만큼 얼마만큼 옮겨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얼마만큼 옮기면 돼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지려면 여기의 길이를 우리가 R만큼으로 옮겨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의 길이하고 여기의 길이는 항상 어떻게 돼요? 같게 되겠죠. 항상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길이 같게 되겠죠. 확인할 수 있죠. 길이 같게. 여기도 그렇습니까? 예, 맞죠. 어차피 여기가 R, X, X, R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요 점하고 요 점을 어떻게 연결해주면 뭐가 나온다? 바로 포물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포물선의 자치가 나옵니다. 포물선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보시고요. 이거를 제가 이제 암기하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이런 상황들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 포물선이라는 정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반원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의 집합이 포물선이 된다는 건데요.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원에 내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뭐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 그죠? 또 여기도 원을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또 원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 원들의 중심의 자치가 포물선이 된다는 걸 한번 보여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점이 되겠죠. 이렇게. 중심 하나 잡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중심 하나 잡습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지름과 평행하게 이렇게 하나 잡아보세요. 됐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도하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요 점에서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쭉 연결해 보고 요 점을 통과하게 연결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고정된 반지름 R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변하는 반지름 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자, 여기가 R이면 여기도 R이죠. 예, 좋습니다. 다시 여기가 R이면 여기도 R이죠. 자, 그러면 R에서 X를 뺀 요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R-X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수선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연결시켜 보면요.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R이 되겠죠. 맞습니까? R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다 R이잖아요. 우리가 접선을 얘랑 평행하게 갔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R이에요. 여기도 뭐가 돼요? X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드디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R-X가 되는 거예요. 어렵나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같죠. 다 같다는 거 확인되겠죠. 여러분 똑같은 방법으로 요 점도 마찬가지예요. 같다. 그래서 이 중심들을 쭉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시켜 주면 이렇게 포물선의 일부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선이 되겠어요? 바로 준선이 되고요. 자, 이게 무슨 점이 되겠어요? 그렇죠. 초점. 초점에서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모두 어떻다? 동일하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재미있는 그림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더 알고 싶어요 1번에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한 가지밖에 못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내용은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꼭 수능행과 내신에서 알아야 될 내용이 다음 시간에 바로 시작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재 꼭 복습하시고 요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랑 관련된 문제들을 제가 자료실에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1일 테스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포물선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확실하게 좀 배웠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1강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30강까지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걸로 저랑 약속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